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게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번 40 부정선거 박살, 문재인, 이재명 조국 구속시킬 수 있는 제2의 4.19 국민 대혁명, 제2의 5.16 국민 대혁명을 일으켜야 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도 정광훈 목사님이 강조했던 부분이 무엇입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무엇을 하려고 해도 이번 총선 범야권 압승이기 때문에, 또한 국민의 힘은 힘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하려고 해도 안 된다. 그러니 우리 보수우파 국민들이 제2의 4.19 혁명을 만들어 세상을 뒤집어 엎으면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 자신을 위해서라도 부정선거에 칼을 댈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4.19 국민 대혁명으로 윤석열 대통령 지켜줍시다 라고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이번 40 부정선거 박살내고 이재명, 문재인 구속 국민 대혁명을 일으킵시다. 지금 선관위 난리가 났습니다. 충격 증거가 또 터져나왔으며 사라진 수만 장의 투표지 실체, 선관위 홈페이지 목통, 조작질 중 조작 영상이 나왔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자, 여러분 하나하나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건 뭐 매일매일 터져나오니 자, 이게 이제 4월 30일 업그레이드 시킨 건데요. 4월 30일 도태우 지역 민심 이랬는데 낙선 안 믿김. 가족같이 지지해 주던 따스함에 서문시장 주민들 존경심마저 생기던데, 영상 보며 따뜻한 주민들 사랑에 내가 눈물 다 많이 쏟았었어. 여태 이렇게 따뜻한 유권자들은 난생 처음이었어. 그만큼 대구, 중남구에서 태어나 자란 도태우가 오래전부터 충실히 진심을 다해 지역민을 위한 밥가리를 해온 공이 크단 말이겠지.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득표율로 낙선된 거 보고, 자, 이게 이제 도태우 변호사의 대구에서 터져나온 가짜 투표용지인데, 대명구동 가짜 투표지 나옴. 완전히 틀리죠, 길이가. 자, 그런데 1년 번호 안 뗀 투표지도 나옴. 어디서? 도태우 변호사의 대구에서. 저런 1년 번호를 수치하지 않은 수십 장의 증거도 우리는 보았죠. 자, 이렇게 1년 번호지도 떼지 않은 투표지들은 왜 나왔을까? 여기에 이제 많은 네티즌들이 이제는 이런 충격적인 증거도 그러려니 하네. 자, 여러분, 저거 보십시오. 이게 벽돌이야, 투표용지야. 저렇게 신권처럼 빳빳한 투표용지, 뭐란 이야기입니까? 조작했다는 이야기죠. 조작 투표용지란 이야기죠. 어떻게 저렇게 벽돌처럼 빳빳한, 신권처럼 빳빳한 저런 투표지들이 과연 나올 수 있는 겁니까? 도저히 안 되죠. 대부분 이런 충격적인 증거들은 이 참관인단 그분들이 찍어서 다 공개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
이제부터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보십시오. 자, 사전 투표율의 3분의 1을 민주당 표로 추가로 끼얹은 듯 하다. 제목 그대로 총 사전 투표율의 3분의 1 정도 되는 값을 민주당 표에 끼얹은 듯 하다. 자, 보십시오, 이게. 자, 지금, 이 그래프는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유조가 이제 이야기한 게 뭐냐. 보시면서 합시다. 이게 뭐냐, 이제. 위 그래프는 관내 사전 투표 때, 위 그래프는 관내 사전 투표에 대한 것인데, 검은색은 민주당이 얻은 관내 사전 투표수, 국민의힘이 얻은 관내 사전 투표수를 나타낸 것이고, 빨간색은 민주당이 얻은 당일 투표수, 국민의힘이 얻은 당일 투표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정상적인 선거라면 대수의 법칙에 따라 두 곡선은 거의 일치하는 경향을 보여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위 그래프를 보면 두 곡선이 괴리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통계의 법칙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관내 사전투표의 3분의 1에 달하는 표가 끼얹어졌고, 그게 모두 민주당 표라 한다면, 즉 실제 민주당이 얻은 관내 사전투표수가 민주당이 얻은 관내 사전투표수, 전체 관내 사전투표수의 4분의 1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가령 종로구를 보면 총 관내 사전투표수는 34,965표이고 민주당 곽상원이 얻은 관내 사전투표수는 24,450표입니다. 그럼 실제로 곽상원이 얻은 표 24,450 각기는 34,965 4분의 즉 11,708표가 될 것입니다. 이 원리를 모든 지역구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도출됩니다. 두 곡선이 상당 부분 겹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관내 사전투표 말고 관외 사전투표는 어떨까요? 검은색, 민주당이 얻은 관외 사전투표수, 국민의힘이 얻은 관외 사전투표수를 나타낸 것이고, 빨간색은 민주당이 얻은 당일 투표수, 국민의힘이 얻은 당일 투표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두 곡선 사이 상당한 괴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앞선 동일한 원리로 보종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두 곡선이 상당 부분 일치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실제 사전 투표율은 3분의 1만큼 뻥튀기 되었고 그 표는 모두 민주당에게 갔을 것입니다. 선관위 피셜 사전 투표율이 31.3%인데 실제로는 그 4분의 3인 23.5%일 것입니다. 23.5%의 3분의 1인 7.8%가 끼얹어져 31.3%가 나온 것입니다. 이번에 투표지 분류기 후 수검표가 있어서 해킹으로 이 작업을 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신에 아날로그적 표를 만들어서 끼얹지 않았을까? 아마 사전투표와 본투표 사이 5일 정도 기간 열심히 작업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전투표 도장 날인도 극도로 거부한 듯하고
다만 표를 아날로그적으로 만들어서 띄얹은 거라고 사전 투표 인수를 뻥튀기 할 때는 디지털 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어느 정도로 부풀리기를 하고 조작질을 했는지 이제 이게 충격적이죠. 자, 사라진 수만 장의 사전투표지. 사전투표 선거인 수는 사전투표소에 나타나 투표지를 받고 투표한 사전투표수와 동일하다고 선관위는 말합니다. 사전투표지를 받고 이 기표구로 들어가 기표하여 투표함에 넣는 일련의 과정을 참관인들이 지켜보고 있어 투표지를 넣지 않고 나가는 사항은 투표소 사전 기록으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 투표했다고 보고된 숫자보다 더 적은 선거일 투표 현황에 나타난 접수된 사전 투표 지수, 전국 모든 곳에서 접수되지 않은 수만 장의 사전 투표지는 어디로 갔을까? 자, 일일이 다 확인을 해놓고 이 유조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 진행 상황 전국 단위 다 기록을 캡처를 해놓고 하나하나 분석을 했습니다. 자, 전국 단위로 이 캡처를 해놓고 이제 파악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결론, 사라진 수만 장의 투표지, 결국은 사전투표 조작하기 위해 선관위가 임의로 조작을 하기 위해 없애버렸을 것. 자, 여러분 또 하나 보세요. 박주현 변호사인데 당일날 특정 몇 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을 찍었는데 그 결과, 개표 결과 그 정당 득표수가 0이다. 이런 조작 현상 때문에 당일 투표 역시 없어지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가가호호 당을 찍었는데 개표 결과 0인 현상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당일 투표가 많아지면 더블당에게 불리하죠. 그러니 당일 투표율을 줄이는 미친 짓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로는 고민해 봐야겠지만 부정선거임이 틀림없습니다. 가가호호당 개표 결과 동별 적극적으로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이상 현상 제보해 주세요. 그 현상만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투표지 증감, 투표지 절도 혐의로 고소고발됩니다. 이번에 가가호당도 0표 가깝죠. 자, 이에 대해 지금 현재 여러분 선관위 오늘 서버 작업 중인 듯 낮부터 계속 간헐적으로 서버 목통, 지속시간도 상당히 길다. 오늘 3회 경험 중 1차는 낮에 지역구 통계 접속 안됨, 2차는 비례대표 통계 접속 안됨, 3차는 선거일 투표 진행 상황 글 올리고 추가로 다운 받으려니 접속이 안됨. 뭘 또 선관위가 조작질을 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저도 들어가 봤더니 안 열립니다. 이후에는 또 열렸겠죠. 자, 이런
충격적인 조작질의 그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총선 조작범들을 찾아낼 해법이 제시됐습니다. 부정선거였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의외로 간단한 방법인데 이 간단 명료한 해법은 무엇인지 설명해드립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이 사전투표에서 승리한 선거구는 42곳, 더불어민주당이 사전투표에서 승리한 선거구는 203곳, 42대 203. 결국 사전투표가 당락을 가르는 결정적 역할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결과값은 통계과학의 대원칙인 대수의 법칙에 위배됩니다. 일각에선 사전투표 참여 유권자가 민주당 지지 성향이라고 해석하지만 이는 입증된 적 없는 허구적 주장일 뿐입니다. 조작투표를 부정하기 위한 허구적 논리를 내세우는 자들과 같은 논리로 따져본다면 서울의 425개 동 모두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유권자는 당일 투표에 압도적으로 투표해야 했지만 이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모집단이 같으면 표본 집단도 같거나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의 아주 근소한 차이가 나야 하는데 그 누구도 보정할 수 없는 통계학적 법칙에 위배되는 결과가 지난 총선에서도 이번 총선에서도 연거푸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사전투표 425개 동 전부가 민주당이 승리했다면 이 425번 연속은 최근에 약속한 이 쾌타라는 이 현재 도량형으로도 표기할 수 없는 무한대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가능한 패턴이 2020년 4.15 총선에 이어 이번 4.10 총선에서 또다시 등장하면서 과학자들 사이에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떠올랐고 이 미스터리를 풀 열쇠를 전직 국군 기무사령부 전산과장이 제시했습니다. 기무사 통합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한 육군사관학교 34기 장재현 미국 오리건대 전산학 박사는 대한민국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유권자의 투표지 3장당 1장씩을 전산상으로 부풀려서 민주당 후보에게 더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말했습니다. 진짜 투표지 3장당 가짜 투표지 1장을 더했다. 이 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제가 앞서 보도해드렸듯 공병호 경제학 박사가 개표 통계가 발표된 지 단 서너 시간 만에 조작값을 찾아냈다는 그 주장과 같은 주장입니다. 경제학 박사와 전산학 박사, 이 두 사람이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찬수 축구선수가 원희룡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아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함께 선거운동을 해 주목을 가장 많이 받았던 인천 계양을의 경우 본투표에서 원희룡 후보가 이겼는데 사전투표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졌습니다. 결국 최종 결과는 이재명 승리로 끝났죠. 선관위가 전산 조작을 어떻게 했길래 당일 투표에서 패배한 이재명이 최종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냐 하면요. 사전투표 전산망에 이재명 플러스 1 이렇게 무한 반복하게 프로그램을 짜면 됩니다. 수를 세다라는 뜻의 카운트에 1과 2는 통과하고 3이면 3을 통과시킨 후에 더하기 1을 해서 4가 되게끔 프로그램을 만들어버린 것. 즉 공짜표 1개가 추가되는 식으로 선거 조작이 이뤄진 것이라고 정 박사는 분석했습니다. 뻥튀기 된 전산 가정값은 실물 투표지와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실제 유권자들이 도장을 찍은 투표지는 개표소에서 나와 선관위 서버에 보고됐는데 선관위 전산 프로그램에는 25%의 가짜 투표지까지 개표 화면에 잡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감리를 하면 실무 투표지를 위조로 넣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고 장 박사는 확언했습니다. 사전선거를 프로그래밍한 선관위 전산 운영 시스템을 감리해야 한다고 말한 장재현 박사는 감리에 필요한 시간은 단 일주일이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검찰 수사도 필요 없고 압수수색도 필요 없다고 하는데요. 장 박사는 행정안전부 고시만으로도 정보 시스템 감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보기술 감리사 한 10명을 30대 전산 천재들을 전국에서 공모해서 뽑은 뒤에 감리하게 한다면 모든 의혹이 풀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T 천재들을 모아서 선관위 전산망 일주일만 감리하면 모든 게 다 끝난다. 실행이 된다면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를 정도로 기쁜 일이지만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가 움직여줘야겠죠.
장 박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전선거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개발팀을 가진 정보관리국 중 정보운영과에서 총선, 대선을 관리하는 선거정보 1개 과장을 포함한 담당자 6명의 프로그램을 들여다보면 모든 의혹을 간단하게 풀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조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되려 선관위가 떳떳해지는 일이 될 테니까 선관위도 적극 협조하라고 요구할 명분이 있겠죠.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생기죠. 지난 4.15 총선에선 4년이란 시간 동안 무수히 많은 증거가 쏟아져 나왔는데 조작을 왜 아직도 밝혀내지 못했던 것일까요? 장 박사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다들 하드웨어만 봤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CCTV에 투표함이 가려진 모습이나 투표지 인쇄 불량 등은 모두 하드웨어입니다.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함을 가리고 무슨 짓을 했는지 투표지가 배춧잎처럼 시퍼렇게 나오고 지금 막 인쇄한 것처럼 빳빳하고 이런 것에만 집중했는데 이런 증거들은 선관위와 한통 속인 대법관들이 다 기각했기 때문에 조작 선거를 해결해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소프트웨어인 국가기관 전산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법률상 감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장 박사는 직접 증권예탁원 등을 감리해서 문제점을 찾아낸 전문가입니다. 그만큼 정부가 장 박사 말에 귀를 기울여준다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 선거의 패배가 네 탓이네 내 탓이네 할 필요도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네, 여러분 잘 보셨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